거래의 기술인가, 타키아의 기술인가?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해상 선단에 대한 가짜 분노와 조작된 분노에서부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짜 틀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에도 중동은 주요 헤드라인과 주요 허위 정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거래 기술의 달인다운 성격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무슬림의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와 메카로의 하지 순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대의 천일야화 이야기를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서양에서 헐리우드와 디즈니 영화, 예를 들어 신바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리고 알라딘과 연관짓는 고대 중동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원래 이야기는 영화보다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의 여주인공인 세헤라자데처럼 그녀는 자신의 처형을 미루기 위해 끝없이 클리프 행어를 엮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과 서방의 정치인들에 의해 한 새벽에서 다음 새벽까지 천천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력으로 과장되면서 언론이 지면을 장식하는 데 즐겨 사용하는 매일매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만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달력이 아라비안 민속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023년 10월 7일 이 전쟁이 발발한 날부터 천일하고 하룻밤째 되는 날이 바로 짜잔!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냥 흥미로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헤드라인, 새로운 반전, 또 다른 클리프행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정치적 속임수로 당신의 시선을 그들이 원하는 곳에만 고정시키고 실제로 집중해야 할 곳에서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대규모 해상장관, 글로벌 사무드 플로틸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포위망을 뚫으려는 프로틸라와 셀피 요트 클럽 관련 영상과 보도를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류 언론과 함께 이것이 위험을 무릅쓴 영웅적인 인도주의 구호 항해이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보여주기식 행동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서양 인플루언서들과 전문 사기꾼들과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지니의 폭력적이고 음흉하며 극단적인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부류들이 모두 배에 빽빽이 모여 완벽한 조명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는 뻗다니는 캐러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틱톡식 운동의 결정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을 전달하거나 약을 주기 위해 출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듯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스라엘과 맞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활동가들은 선내 주방에서 오트밀크 라떼를 마시면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현대판 해적 행세를 합니다. 몬테크리스토의 홀에서 치폴레의 밥까지. 그들은 대립을 원합니다. 그들은 대립을 애원했습니다. 가짜 분노의 경제에서는 당신이 약간 불편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100만 개의 좋아요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 세대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의 요트럭이라고 불리게 된 엄청나게 부드럽고 지나치게 매끈하게 다듬어진 소프트록 장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음악은 완전히 이빨 빠진 음악이었죠. 하지만 그 미학은 보트 슈즈를 신고 칵테일을 홀짝이며 중상류층의 문제에서 벗어나 항해하는 척하는 것이 전부였죠. 자, Z세대와 밀레니얼 인플루언서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르, 요트 시위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항해에 대해 노래하는 걸 들으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또는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처럼 아직 없는 것을 재현하려 하며 현명한 사람도 논리로 떨쳐낼 수 없다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정확히 같은 분위기예요. 상류층 취향의 순한 활동주의죠. 엄청나게 과하게 제작된 완전히 무가치한 볼거리일 뿐이에요. 겉보기에는 매끄럽지만 내용은 완전히 텅 비어있죠. 타이트한 리듬 섹션 대신 타이트한 소셜미디어 전략이 있죠. 부드러운 보컬 하모니 대신에 짜맞춘 미리 연습된 구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지중해 위에 나가서 파도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리며 작은 시위 노래를 완벽한 음정으로 부르고 있어요. 마치 친환경 민엔 의류 브랜드 광고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궁극의 easy listening, 급진주의입니다. 그들은 혁명적인 해적의 미학은 모두 원하지만 고급 크루즈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연출을 원하죠.
이건 매우 세련되고 중간 템포의 어덜트 컨템포러리풍 홍보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좌파 운동가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을 확신합니다. 그건 그들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 언론실에서 활동가가 기자로 위장해 출입증을 발급받으러 오면 항상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목욕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체포한 경찰이 안타깝습니다. 이 요트 시위 장르를 조롱하는 것이 재미있긴 하지만 이 떠돌이 서커스의 이면에는 훨씬 더 냉소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겉모습은 돈의 흐름과 실제 육지에서의 여파를 들여다보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위장한 매우 조직적이고 무기화된 주의 분산 작전입니다. 이 배들을 조직한 이들은 테러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각국 정부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들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주요 선단 조직자들에게 공식 제재를 가했으며 재무장관 스컷 베산트는 이 작전을 테러 조직을 위한 시위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명분 아래 하마스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포함한 제재 대상 테러 단체들이 이 해상 선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요트 시위 앨범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이 모인 게 아니었군요. 글로벌 보안 브리핑에서 나온 듯한 기업 후원자 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틸라의 코미디는 바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이스라엘 해군이 함대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송되자 진짜 쇼가 시작됐습니다. 벤 그비르.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반인도적 범죄를 겪었습니다. 벤 그비르가 암 이스라엘 차이를 부르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계속 흔드는 모습. 불행히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머리가 오랫동안 엉덩이에 박혀 산소 부족으로 뇌기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상한 행동과 멍청한 구호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지정학적 시련을 겪고 살아남았다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가들이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그 소동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완전히 난투극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활동가들과 그들의 급진적인 지지자들은 공항 통로를 비우기를 거부했고 보안선을 뚫고 도착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이 운동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단면입니다. 해상 운송로를 막든 공항 탑승구를 막든 목표는 결코 실제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목표는 혼란입니다. 하지만 제가 농담할 수 없고 웃을 수도 없는 한 가지는 이 타락한 자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의혹에 대한 악랄한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열하다는 걸 알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악랄합니다. 그들이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 이스라엘 인질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보세요. 이들은 하마스에게 포로로 잡혀 겪은 학대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던 가족들, 여성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이들 모두를 성폭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고하다고 부르는 바로 그 민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 만행을 부정하고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악한 하마스가 아닌 피해 생존자들과 이스라엘로 의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벤 그비르가 깃발 흔드는 걸 강경하다고 보시나요? 이스라엘 대중은 당신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성과 그녀의 감정적인 드라마, 보여주기식 연기상으로 오스카를 줘야 할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플로틸라 참가자들이 납치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감정적입니다. 오늘 아기들과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보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 맞아. 그녀는 끔찍한 굶주림에 마음이 흔들렸어. 나는 정말 그녀를 진정시키고 싶어. 그리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가 좌파 에코 챔버에서 마치 배에서 쓰는 마약처럼 계속 떠돌고 있는 동안 가자 지구의 소셜미디어는 집단 학살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방송하느라 바빠. 여기 이 영상들에서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번 봤듯이 가자 지구에서 직접 업로드된 수천 개의 영상들은 서방이 계속해서 세계의 굶주림과 집단 학살을 떠먹여주는 내러티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붐비는 레스토랑들, 만원인 후카 라운지, 프랑스 리비에라처럼 보이는 해변, 사람들로 넘쳐나는 카페,
디자이너 옷, 미용실, 피트니스 이벤트들을 봐. 10km 달리기와 그 뒤를 잇는 해변 파티만큼 대량 기아를 보여주는 것도 없지. 그리고 멍청이들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진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조직하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열고 있어. 음악, 해변, 쇼핑, 파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붕괴했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 굶주림이라 외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제 요트에서 내려와 멍청이들 곁을 떠나자. 진짜 속임수는 파도 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워싱턴과 테헤란의 외교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지. 며칠 동안 주류 언론은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낙관적이었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정권이 역사적인 전쟁 종식, 평화협정 직전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지. 새로 체결된 양해각서, 60일짜리 임시 합의틀이 홍보되고 있었지. 이 합의에서 이란은 일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은 치명적인 해상 봉쇄를 해제하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은 마법처럼 기뢰가 제거되고 다시 개방된다고 하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주유소에서 미국 소비자들을 직격하는 걸 막으려는 거야. 날이 갈수록 이게 단순한 요술램프의 마법이 아니라 전형적인 세헤라자듯이 클리프 행어라는 게 분명해졌지. 이건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고 깊이 분열되어 있으며 당장 이번 주를 넘기기도 급급한 두 정권이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든 가짜 틀이야. 카타르에서 벌어진 외교적 연극과 실제 현지 상황 사이에는 24시간 동안 엄청난 괴리가 있었어. 협상가들이 아직도 보도자료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동안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남부에서 강력한 자위적 타격을 가했어. 펜타곤은 즉각적인 위협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이란 미사일 발사 기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 기뢰를 설치하려다 적발된 고속 공격정을 표적으로 삼았어. 바로 그 기뢰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것들이지. 이란에게 휴전은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조건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위반 행위를 저지를 기회야. 왜냐하면 이건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그들의 대리 세력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야. 그들은 수년간 그래왔듯이 지금도 휴전 협정을 어기고 우리 군인들을 무작위로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민간 지역에 발포하고 있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지시했어. 지난 며칠 동안 이스라엘은 85개 이상의 탄약을 사용해 레바논 전역에 70개가 넘는 헤즈볼라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고 티레시에서는 무기 저장고와 지휘소를 파괴했어. 이 내용은 다른 팟캐스트에서 전 JNS 팟캐스터이자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국제문제 고문인 우리 캐롤라인 글릭과 함께 이야기했어. 지금 레바논은 사실상 이란의 식민지처럼 행동하고 있어. 레바논 국민들은 헤즈볼라가 공격을 할지 말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없어. 헤즈볼라가 너무 강력하거든. 그래서 만약 레바논과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물론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헤즈볼라가 파괴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로부터 이런 즉각적인 위협이나 잠재적인 위협, 점점 커지는 위협이 우리 국가 안보에 가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단지 회의를 늘리려는 조치일 뿐인데 60일간의 휴전을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마치 세계를 구하는 일처럼 포장하고 있어. 사실 우리는 카타르에서 그 종이에 무엇이 서명됐는지 실제로 모른다. 우리는 이 미국 이란 합의 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해. 요즘은 각자 자기 이익에 도움되는 내용만 흘리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첫날의 헤드라인은 열흘 뒤의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언뜻 보기에는 이게 미국의 엄청난 양보처럼 보여. 이건 마치 후퇴처럼 보여. 하지만 당황하기 전에 우리는 이 판을 냉정하고 계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도널드 트럼프에 관해서는 8대20 법칙을 기억해. 지난 1년 반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순위에 직접 방해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구조적으로 협력해왔음을 증명했어. 시간의 80%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어. 20%에서는 우리가 의견이 달라. 이스라엘은 거의 언제나 독립적으로 행동해왔어. 트럼프는 세세히 관리하지 않고 큰 틀만 제시해. 두 번째로, 이 거래가 전략적인지 전술적인지 자문해봐. 트럼프가 실제로 이란에게 영구적인 지정학적 승리를 안겨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는 단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뿐일까? 이 60일 구상은 세계 경제를 위한 전술적인 압력 해소 밸브처럼 보인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고 시장에 숨 쉴 틈을 주면서 앞으로 훨씬 더 힘든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지구의 절반이 인질로 잡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자비한 알파 협상가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한 사람이다. 그는 세계를 이끌고 싶어 하지만 테헤란의 급진 성직자들에게 굴복한 지도자로 남기길 원하지 않는다. 그는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핵보유, 이웃국가 탄도미사일 위협,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대리 세력 자금 지원 모두 금지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일시적 중단이 그의 원칙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우리가 치른 대가는 헤즈볼라와의 결정적인 대결이 지연된 것이었다. 그리고 워싱턴이 외교적 시범기간을 고집했을 때 하마스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외교적 노력이 예상대로 무너졌을 때 미국은 한 발 물러서서 이스라엘이 이를 끝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금 목표는 가자지구 선례를 레바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60일짜리 시나리오를 거치든 어떻게 전개되든 세계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리며 헤즈볼라가 조건을 위반하면 이스라엘이 제약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친 세 번째 중요한 점이 있다. 실제로 누가 마쿠에서 긴급 중단을 요청했을까? 신뢰할 만한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접근해 즉각적인 자제를 요청하고 이란과의 대규모 군사적 확전을 자제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제 추측은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나 트럼프의 생일, 심지어 미국 250주년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하즈 기간 한가운데 있으며 곧바로 이어지는 이달 아드하라는 중요한 이슬람 축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 순례자들이 메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 시기는 연중 가장 물리적으로 민감하고 종교적으로 신성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면전이 발발하고 이란의 대리 세력이 보복성 드론을 발사할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 순례자들로 가득 찬 이 지역 전체에 전쟁이 번진다면 리야드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주요 아랍 동맹국들의 긴급 요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정을 제공하여 성스러운 한 달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돕고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을 보호하며 걸프 국가들과 막대한 외교적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명절이 끝나고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그가 틀림없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협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주 가자 지구에 새 군사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전 지도자인 이즈알딘 알모시는 지난주에 제거됐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무함마드 우데는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의 주모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며 일요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퇴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72마리 염소와 함께 내세를 즐기도록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국제 축구 부심인 무함마드 사미 하투브를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가 경기장에서 심판을 보던 시절에 2번 정도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제발요, 이건 그냥 게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하드는 하투브를 추모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가 테러 조직의 지휘관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고한 전문가, 언론인, 의사, 운동선수들을 제거했다고 들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실제로는 전문 테러리스트였고 바로 그 테러 조직들이 그들을 애도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언론은 그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도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신부나 수녀가 유대인에게 공격당했다는 뉴스는 보도됩니다. 그런 일은 바로 헤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뉴스는 소셜미디어로 퍼지며 경멸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보통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일반화해 비난합니다. 여러분 중 예루살렘 구시가지 기독교 지구 주민 존 윌리엄 카키시에 대해 들어본 분 계신가요? 카키시는 지난 목요일 구시가지 다마스쿠스 문 근처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2명의 종교적인 유대인 학생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석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사회에는 일탈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유대인과 이스라엘만 따로 지목하는 건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 특정 인상을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서사를 현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현실에 대한 통찰을 드렸길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JNS TV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스트레이트업에서 다시 만나요.